지금부터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아침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 방송국은 본 대학의 이념과 전통을 수호하며 방송을 통해 인하인의 올바른 여론을 대변하고 대학 문화의 창달자로서의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아침 신문 브리핑입니다. 지난 토요일자 조선일보에 들어간 기사입니다. 북한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살 사건에 대해 남측에 책임이 있다며 이전과는 다른 태도를 보였음에도 우리 정부는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요청한 공동조사 제안을 한 달 넘게 뭉개며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북한은 3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이씨 사살 사건에 대해 남쪽에서 이 사건을 국제적인 모략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측의 각종 험담을 묵새기며 최대의 인내로 자제해왔다며 자신들의 선의의 한계점을 흔들어 놓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와 통일부는 이와 같은 발언에 별바른 반박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북한의 사실 규명 노력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같은 북한의 태도 변화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우리 정부가 북한의 입장에 동조하는 듯한 태도가 빌미를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자 중앙일보 사회면 기사입니다. 대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판단을 내리고 징역 17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실소유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사면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원심 결론에 문제가 없다며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원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또 구치소에 1년간 수감된 뒤 풀려나 있었던 이 전 대통령이 제기한 항소심 보석 취소 결정의 재항고도 기각했습니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연금 지급 의료 지원 등의 전직 대통령 예우도 정지됐습니다. 선거 직후 이 전 대통령은 강훈 변호사를 통해 법치주의가 무너졌다며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지난 토요일자 한겨레 국제면 기사입니다. 지난 29일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군대를 철수한다는 협박으로 한국을 갈취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압박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동맹복원이라는 기조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바이든이 11월 3일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한국과 미국이 교착에 빠진 방위비 협상에 새 국면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은 또 원칙에 입각한 외교에 관여하고 비핵화한 북한과 통일된 한반도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한미동맹을 피로 맺어진 동맹이라고 표현하고 한국은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글로벌 리더가 되어왔다고 언급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브리핑의 윤상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끝나셨나요? 저는 저번주 대체과제를 마지막으로 중간고사가 모두 끝이 났답니다. 그래서 주말 동안 못 잤던 잠도 푹 자고 먹고 싶었던 음식도 시켜 먹었어요. 미뤄뒀던 방청소도 싹 하고 찜해놨던 드라마도 모두 봤죠. 시험 하나 끝났을 뿐인데 마음이 이렇게 편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같이 옷장을 열어 오늘 입을 옷을 골라볼까요? 오늘 입을 옷으로 하루의 기분을 스스로 정하는 오늘의 옷장, 지금 시작할게요. 하늘은 점점 높아지고 날씨는 점점 쌀쌀해져요. 그렇다면 딱 이맘때만 입을 수 있는 옷이 있죠. 가을하면 생각나는 옷, 바로 트렌치코트. 이번 주에 입지 못한다면 또다시 1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오늘 너무나 빨리 지나가 버릴 가을을 아쉬워하며
옷장 속에 묵혀놨던 트렌치 코트를 꺼내 입었어요. 이 코트를 입고 가을 나들이를 떠나고 싶었지만 이번엔 학교 안 단풍을 보는 것으로 아쉬움을 달랬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트렌치 코트를 꺼내 입고 가을 기분 내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어디 갈 때마다 마스크는 꼭 끼셔야 해요. 사람들이 서울로 모이는 이유는 뭘까? 왜 카페에선 일이 더 잘 되는 것 같지? 국가에서 마약을 단속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상 속 너무나 당연해 깊게 생각해 본 적 없었던 소소한 궁금증. 가볍고 쓸데없지만 알아두면 재밌을 것 같은 이야기. 저 윤상종 아나운서가 여러분들의 작은 궁금증을 대신 해결해 드릴게요. 아침을 여는 잡다한 지식. 라디오 백과사전 5번째 페이지. 지금 시작합니다.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께 이번 주에 이 주제에 대한 힌트를 드렸었는데요. 기억나시나요? 코로나19가 바꾼 휴가 키워드. 요즘은 바캉스보다 더 자주 들리는 단어. 네, 이번 주 주제는 바로 호캉스입니다. 호캉스는 호텔과 바캉스가 합쳐진 말로 호텔에서 휴가를 보낸다는 의미의 신조어예요. 편의시설과 서비스가 잘 갖춰져 있는 호텔을 목적지로 삼아 굳이 야외로 나가지 않고 휴가를 보내는 거죠. 다른 지역으로 떠나거나 주로 야외 활동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휴가와 달리 호캉스는 호텔에서 쉬는 게 목적이에요. 사람으로 북적대는 곳을 피해 온전히 나만을 혹은 가까운 사람들끼리의 시간을 보내려 휴가로 호캉스를 계획하곤 하죠. 꼭 휴가가 아니더라도 오로지 휴식을 위해 며칠 동안 호캉스를 떠나기도 하는데요. 왜 휴식을 집이 아니라 낯선 공간인 호텔에서 하는지 궁금한 적 없으셨나요? 여기에는 심리적인 이유가 숨겨져 있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호캉스가 유행하는 이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호캉스가 유행하는 첫 번째 심리적 이유는 호텔은 일상의 근심이 없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집에 있을 때는 어떤가요? 세탁기를 보면 빨래를 돌려야 할 것 같고, 먼지가 쌓인 곳을 보면 청소를 해야 할 것 같고, 그릇이 쌓인 걸 보면 설거지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이처럼 집에 있을 때에 수행해야 할 많은 근심이 떠오르곤 하죠. 그러나 이와 달리 호텔은 들어가는 순간부터 잘 정돈되어 있고 깔끔해 이 공간에서 내가 할 일은 쉬는 것밖에 없어요. 집안일과 같이 쉬면서도 걱정해야 할 일이 전혀 없고 오롯이 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거죠. 호캉스가 유행하는 두 번째 심리적 이유는 공간 속에 상처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오래 살아온 공간에는 어떤 모습으로든 상처가 존재한다고 해요. 집에선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부딪히고 깨지거나 낡은 곳이 보여요. 혹은 속상한 기억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밖에서 우울한 일을 겪은 후 그 기분을 집까지 가지고 왔을 때 종종 그때의 기분이 생각나는 것처럼요. 그러나 호텔은 역시 그런 상처가 없어요. 가끔은 낯선 공간이 익숙한 공간보다 더 편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유명 작가들은 종종 이런 낯선 공간을 빌려 영감을 얻고 글을 쓰기도 한다고 해요. 이쯤에서 데이식스의 초콜릿, 규현의 화려하지 않은 고백 듣고 와서 남은 이야기 이어갈게요.
사람들이 호캉스를 찾는 마지막 이유는 현대인들의 시간과 소비 문화예요. 요즘 젊은 세대를 비롯한 현대인들은 항상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해요. 자기 개발도 하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지만 너무 바쁘고 피곤해 모두 할 시간이 없다고. 따라서 시간과 체력이 모두 필요한 장거리 휴가 대신 가까운 호텔로 가 책을 읽거나 수영을 하는 등의 작은 휴식을 선택하는 거죠. 이들의 입장에서는 휴가를 굳이 멀리 떠나지 않아도 좋아요. 지역 내 호텔로 떠나는 짧은 휴가면 충분한걸요. 이전에는 휴가하면 꼭 추억과 같이 남는 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요즘의 소비 문화는 꼭 그렇지도 않아요. 오로지 나의 편안함에 초점을 둔답니다. 우리도 굳이 먼 곳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호텔에 예매해 휴식하러 떠나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호캉스가 유행하는 심리적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익숙한 공간이 아닌 낯선 공간에서 얻을 수 있는 편안함도 있었네요. 어때요? 조금은 사치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망설였던 호캉스를 나를 위해 좋은 명분을 가지고 떠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그럼 이쯤에서 다음 시간 힌트를 드릴게요. 이것의 유래는 기원전 5000년 전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에서 포도주를 빚었던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많이 먹으면 다음날 생활에 지장이 있고 때론 후회를 하기도 하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라디오 백과사전은 정승환의 데이 앤 나잇 들으시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마음 편한 주말 보내세요. 지금까지 제작의 박예진, 기술의 이지수, 진행의 전 윤상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늘 어두웠던 내 세상에 빛이 내렸지.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아침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다음 정규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참된 방송 인하대학교 방송국입니다. IBS